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양적 관계 관련 문제를 또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좀 전형적인 문제고요. 우리가 양적 관계 문제를 해결할 때 특히 두 가지 개념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몰에 대한 개념 이해죠. 그래서 몰과 질량, 그 다음 부피, 그다음 이제 개수, 원자수나 분자수 사이의 관계, 이런 걸 살펴볼 수 있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화학 반응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선은 이 암모니아가 산소 기체와 반응하여 일산화질소와 그다음 이제 물, 여기서는 이제 상태가 기체이기 때문에 수증기죠. 수증기를 생성하는 반응인데 개수가 지금 다 가려져 있죠. 개수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H3, O2, 그 다음에 NO, 그 다음에 H2O. 자, 화학 반응식 개수 맞추는 거는 이제 수학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제 화학적으로 원래 개수, 미정 개수를 놓고 이제 개수를 비교하면서 이제 질량 보존 법칙을 이제 만족시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실제로 많은 화학 반응식을 직접 여러분이 만들어다 보면 약간 이제 요령이 좀 생깁니다. 요령은 이제 배운다기보다는 본인이 시행착오를 트라이얼 앤 에러를 거쳐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남이 고민하여서 얻은 그런 어떤 요령, 이거를 받아들여 하지 말고 본인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맨 먼저 개수부터 정확하게 맞춰야 되겠죠. 만약 여기서 개수를 잘못 맞추면 그 이하의 뭐 이 계산 과정은 뭐 안 봐도 뻔하죠. 자, 이 경우에 잘 보시면 이제 산소 같은 경우에 이 세 군데의 물질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개수가 하나가 변화가 되면 나머지 개수들이 동시에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화학 반응식을 꾸미는 이제 요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능한 여러 물질에 속하지 않은 그런 원소를 먼저 찾는 거예요. 여기 대표적인 게 보면 여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두 군데밖에 없고요. 따라서 이 두 군데의 개수가 맞춰지는 순간 그럼 수소는 개수 맞추는 상황에서 끝나는 거죠. 그 다음 또 이 질소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두 군데만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따질 때 여기서는 산소가 가장 나중에 개수를 맞춰야 될 부분이죠. 자, 먼저 그러면 뭐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했으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최소 공배수를 배웠죠? 그럼 여기 이걸 해볼까요? 2라고 해볼까요? 최소 공배수 6을 맞추기 위해서. 그럼 여기는 최소 공배수 6을 맞추기 위해서 3을 해주면 수소 원자가 양쪽에 6개씩 되죠. 그 다음 이번엔 질소 원자 여기가 2개입니다. 근데 이쪽에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개수 2라고 쓸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질소, 수소는 원자수를 맞췄지만 산소를 아직 안 맞췄으니까 산소는 이쪽에 2개가 있고요. 이쪽에는 2개와 여기 3개가 곱해지니까 5개가 있어요. 5개. 그러면 2개하고 5개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실제는 2분의 5배를 해줘야 5개라는 숫자가 나오죠. 자, 그럼 개수 맞춘 건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개수를 맞추죠? 자연수로 맞추죠? 그래서 양 전체의 변에 다시 2를 곱해주는 겁니다. 선생님이 일부러 이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지? 2배 주면 4배 NH3, 그 다음 5배의 O2가 반응해서, 그 다음 4배의 NO가 반응하고, 그 다음에 6개의 H2가 생성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한번 또 점검해 주는 게 중요하죠. 4개의 질소 원자, 4개의 질소 원자, 12개의 수소 원자, 그 다음 12개의 수소 원자, 그 다음 산소가 이쪽에는 10개의 원자가 있고요. 이쪽엔 4개와 6개 합쳐서 10개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 화학 반응식이 이제 끝난 거죠. 자, 그럼 화학 반응식을 이제 만들었고 이 안에서의 이제 양적인 관계, 화학 양론 들어가 보면
화학 반응 항상 어떻게 몇 단계로? 3단계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겠다. 그 다음 나중. 자, 중요한 점은 뭐냐면 보통 여기에 아까 말했던 이 양의 개념으로서 질량이나 부피나 개수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지만 화학에서 일반적인 양의 단위로는 뭘 쓴다? 몰 쓴다. 따라서 몰 기준으로 바꿔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보면 반응물의 양이 34g 질량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질량을 알 때 뭘 알고 싶죠? 이거를 몰수를, 그러니까 몰수라는 표현은 좋은 표현이 아니라서 양, 몰을 알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앞에서 한 걸 복습해주면 NH3의 분자량, N과 H의 원자량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NH3는 계산하면 아마 17이 나오죠. 분자량이. 그 다음에 O2는 얼마 나오죠? O2는 32, 16이 두 개니까. 그 다음 NO는 14 더하기 16하면 30이 나오겠네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H2는 18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의미가 뭐였습니까? 이게 분자량인데 이 분자량은 또 뭐의 의미가 같다? 1몰의 질량과 의미가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러분이 단위를 그램 퍼 몰이라고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비례식을 써서 알아내도 되겠죠? 비례식 한번 써보겠습니다. 만약에 암모니아 1몰은 몇 g인가요? 17g이죠. 근데 문제에서 주어졌네요. 문제에서는 34g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얘는 몇 몰이냐 이 얘기 되죠. 여기서 비례식을 잘 보면 1몰이 n몰이 될 때 17이 34g으로 2배가 됐으니까 아마 여기서 n은 2가 되겠죠. 자, 그럼 결국 이 n2 어떻게 구한 겁니까? 이 질량 34g을 결국은 이 분자량 또는 1몰의 질량, 몰 질량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굳이 공식을 또 써준다고 하면 우리가 양, 몰을 구할 때는 질량이 주어졌을 때 뭐로? 분자량, 원자인 경우는 원자량, 그 다음 일반적인 물질 같은 경우 화학식량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이걸 그대로 한번 정해 봅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34g이고요. 그 다음 1몰의 질량 얼마예요? 17이에요. 17g/몰. 그러면 이걸 나눠주면 그람 단위는 사라지면서 뭐로 바뀝니까? 이 몰이 위로 올라가면서 몰 단위로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결국에 처음에 암모니아의 양은 이렇게 계산돼서 나오죠. 2몰 나오나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 산소는 어떻게 됩니까? 산소는 100g이고요. 화학식량, 분자량이 32g/몰이 되죠. 자, 그러면 이 두 아이가 반응했을 때 뭐 운이 좋으면 둘 다 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느 한 물질이 먼저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한 물질이 남게 되죠. 즉 뭐였습니까? 한계 반응물과 과량의 반응물이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럼 이걸 좀 구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2몰이잖아요. 2몰. 자, 만약에 얘가 이 개수를 봤을 때 여기 보면 4대 5가 되죠. 얘네가 반응하는 비율은 4대 5입니다. 만약에 얘가 2몰이었다면 이때 필요한 산소의 양은 2.5몰이 되죠. 2.5몰. 그럼 여러분 32g에 2.5몰 해주면 얼마 나옵니까? 2배하고 반이에요. 그럼 아마 80g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남죠? 그럼 반응이 가능하죠. 근데 거꾸로 만약 이 100g이다 반응하려면 이때 반응하는 몰비는 5대 3입니다. 그러면 이 100g이 32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뭐 대략 얼마 나오나요? 한 3점 몇 몰 나오겠네요. 그거에 다시 5분의 4몰을 했을 때 5분의 4를 곱했을 때 여기에는 2몰보다 많은 양이 필요하죠. 근데 실제는 여기 2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다 반응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한계 반응물을 잡았으면 여기가 모두 반응할 것이고 그때 얘는 다 사라져서 없어진다. 이렇게 나타나면 되겠죠. 자, 그때 반응했을 때 얘 얼마가 다 반응하겠습니까? 얘 2몰이죠. 계산하면 2몰이죠. 자, 근데 여기서 얘가 2몰이면 반응하는 몰비가 같기 때문에 얼마? 얘는 2.5몰이 반응해서 소모가 될 것이다. 자, 계산값은 뭐 구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 그때 이 화학 방식의 개수비는 그냥 몰비가 아니고 반응하는 몰비라고 했죠. 어느 단계?
요 반응 단계입니다. 반응 단계에서 반응하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반응하는 비율과 여기 생성되는 비율이 바로 반응식의 개수비와 같다. 그러면 얘는 아까 해봤지만 몰비가 같죠 지금. 그 얘기는 2몰이 반응하면 여기는 2몰이 생성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요 비만 봐도 되죠? 요 비만 보면 여기는 3몰이 되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반응이 끝나면 여기는 2몰이 있을 거고 여기는 3몰이 있겠죠. 이 경우에는 계산을 해봐도 되고 뭐 둬도 되고 필요하면 계산하면 되겠죠. 자, 문제에서 보니까 기억은 어떻게 됩니까? 기억은 H2의 뭐를 구해라? 질량을 구해라. 생성된 H2의 질량을 구해라. 3몰이잖아요. 또 해볼까요? 1몰이 물 같은 경우는 얼마죠? 18g이죠? 그럼 문제에서 3몰 줘줬네. 그러면 얼마일까요? 이 문제죠? 따라서 얼마 나옵니까? W는 54 되나요? 오케이. 선생님 계산 실수할 수 있어요. 주의 있게 보시고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4몰과 2.5몰이 반응하는 경우죠. 자, 이 경우에도 여러분이 선생님의 바람은 이 반응식을 다 써주길 바래요. 써봅시다 그냥. 예, 쓰죠. 우리가 실제 뭐 시험 문제 푼다고 하면 이제 시간에도 쫓기고 또 쓰는 양에 따라서 시간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끄적끄적 될 것이고 뭐 막 줄여서 쓰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하는 과정만큼은 정말 제대로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해설 같은 걸 이제 볼 텐데 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의 풀이를 쓰셔야 돼요. 풀이를. 최대한 자세하게 내가 생각하는 과정을 그대로 표현해낸다. 이런 게 쌓이면 한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 문제를 그냥 기계적으로 끄적끄적 푸는 것보단 한 문제를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직접 여러분이 해설을 쓰는 입장으로 해보는 게 더 여러분한테 이제 개념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얘가 그대로 써주면 O2가 되고요. 그 다음 NO가 되고 그 다음에 H2가 되죠. 자, 이걸 쓰면서 그냥 단순하게 베껴 적은 게 아니고 그러면서 몰비가 4대 5대 4대 6이 되는구나. 이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는 거죠. 역시 반응은 3단계. 처음, 반응, 나중. 이렇게까지 써야 되나요?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선생님 생각은 그래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런 식의 훈련이 반복되면 그냥 끄적끄적 100문제 풀 바에는 이런 식으로 5문제를 제대로 푸는 게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문제에 주어진 거는 몇 몰이죠? 4몰이죠, 4몰. 그리고 처음 주어진 거는 2.5몰입니다. 자, 그럼 얘가 반응을 할 텐데 둘 중에 꼭 소모되는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만약에 이 기준을 보면 얘가 3몰이 있을 때는 3몰 다 반응하려면 5몰이 필요해요. 반응하는 몰비가 4대 5기 때문에. 근데 5몰보다 적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다 반응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얘가 다 반응을 하나 또 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5몰이 반응할 때는 4몰이 필요한데 얘는 2.5몰이면 절반이잖아요. 절반. 여기서도 암산을 썼지만 실제는 비례식을 쓰고 있는 거죠. 절반이 필요하니까 얘는 2몰만 반응해도 되겠죠. 그럼 또 써주면 2몰이 반응한다는 얘기죠. 얼마가 반응할 때? 2.5몰이 반응할 때. 그러면 이제 오른쪽은 역시 몰비, 반응하는 몰비에 맞춰서 역시 반응 단계. 선생님이 계속 반응 단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몰수비 뭐 그렇게 하다 몰비 하다 보면 이 개수비 4대 5가 마치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비율로 생각할 수 있어요. 마치 처음부터 4대 5인 거나 혹은 나중에 4대 6인 이 B가 무조건 생성될 때 4대 6으로만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일반화는 좀 안 된다고 봐요. 항상 우리가 절차에 따라서 생각해주면 실제 이 반응 단계에서의 B만 성립하는 겁니다. 여기 계산해보면 얼마나 나옵니까? 여기는 4대 4, 1대1의 몰비니까 여기는 2몰이 생성되고요. 여기는 얼마? 3몰이 생성되면 되겠죠? 그러고 보니까 아까랑 반응하는 양이 같네요. 차이가 있다면 뭡니까? 아까는 이쪽이 한 개 반응물이었죠? 다 반응해버렸죠?
이번엔 여기가 다 반응이네요. 그렇죠? 여기 계산해주면 여기는 계산한 값이 나오네요. 2몰 나오나요? 그다음 여기는 얼마입니까? 2몰이 생성됐고요. 얘도 3몰이 생성됐습니다. 자, 문제 볼까요? 문제 보면 NO의 부피를 물어봤어요. NO의 부피. 자, 우리 2몰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1몰의 부피를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1몰의 부피 어떻게 알아요? 이때 조건을 봐야죠. 여기 어디 있죠? T도시 1기압. 자, 문제에서 이 실험에서 한 조건이 T도시 1기압이라고 하는 순간 온도와 압력은 일정한 거죠. 따라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4리터로 고정이 되는 거죠. 자, 식 써주면 어떻게 될까요? 1몰일 때는 기체 부피가 T도시 1기압에서 24리터다. 그러면 만약에 얘가 2몰이면 얼마의 부피가 될 것이냐 이 문제죠. 그러면 부피가 얼마 나옵니까? 48 나오나요? 그래서 얘 부피가 48이 되겠죠. 자, 그러면 뭐 니은디귿 3개 된 것 같고요.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이 반응식에 이 개수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각각을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개수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앞에 A 플러스 B 같은 경우에는 반응물의 개수합이죠. 특히 이 경우에 이제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가 더 있는데, 그 다음 이쪽에 4, 6 이거는 CD니까 생성물의 개수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수합을 이게 마치 문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이 개수합의 의미는 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반응물의 개수합과 생성물의 개수합이 의미하는 바는 뭐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마 3가지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기체의 경우에 얘기하는 겁니다. 뭐예요? 반응물보다 생성물일 때 개수합이 더 큰 경우, 혹은 둘이 같은 경우, 작은 경우,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 개수라는 것이 결국엔 개수의 비가 몰비와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반응물이 반응한 이 몰 비를 잘 따져주면 반응한 총 전체 몰 양과 생성되는 전체 몰 양이 누가 더 크냐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작다라는 얘기는 반응이 일어날 때 오히려 생성물이 생길수록 기체의 몰 양은 늘어난다는 뜻이죠.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기체의 몰수는 그대로 간다는 뜻이고, 오히려 작아진다는 것은 전체 몰수가 감소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전체 부피 따질 때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반응은,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 뭐죠? 아이고 좁은데 실린더죠. 실린더. 우리 주사기가 실린더예요. 원통입니다. 실린더가 원기둥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뭘 얹어놨죠? 여기 피스톤 얹어놨죠. 피스톤. 주사기를 누른 부분에 생각하세요. 얘가 이 안에 기체가 들어있다고 할 때 반응이 일어나면 어떤 반응은 피스톤이 위로 밀려가요. 그러니까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죠. 어떤 반응은 부피가 더 작아지고요. 그럴 때 그걸 우리가 직접 실험하지 않아도 화학 반응식의 개수만 보고도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형적인 양적 관계 문제를 다뤄봤는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어요. 굳이 이걸 다 몰로 선생님이 힘들게 했지만 몰로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화학을 학습하는 이유는 뭐냐? 이 모든 양을 가지고 화학 반응을 바로 논하자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각각의 양의 개념을 다 뭐로? 몰로 기본적으로 환산할 수 있느냐? 왜? 몰이 바로 화학에서의 공용어거든요. 완전 공통어입니다. 이 몰만 해결하면 다 통일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몰로 쓰는 연습이 중요해요. 자, 끝으로 얘기해주면 질량보존 법칙을 잠깐 설명해볼까요? 질량보존 법칙은 어떻게 설명하면 됩니까? 결국 여기 2몰의 질량, 색깔 바꿔볼게요. 2몰의 질량은 반응한 질량 얼마죠? 이게 17이니까 34g이죠. 그 다음 여기는 32니까 2.5배 해주면 얼마입니까? 80g 나오나요? 암산이죠. 자, 이렇게 되면 자 보세요. 반응한 아이가 34하고 80g이에요. 반응했어요. 그러면 반응한 아이의 총 질량은 얼마입니까?
114g이 나오겠네요. 한번 써볼까요? 114g. 자, 그때 생성된 에너지를 봅시다. NO의 분자량, 아까 얼마였죠? NO의 분자량? NO 30이었죠? 30. 그 2몰이면 얼마예요? 60g 나오죠? 60g이 생성되고요. 여기 H2의 그런 분자량 얼마죠? 18이죠? 18이면 여기가 54g 나오나요? 즉 생성물의 질량의 총합은 60 더하기 54니까 여기도 114g이 되죠.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요? 잘 보세요. 이 반응 단계에서 반응한 물질의 질량의 합과 생성되는 물질의 질량의 합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이의 비를 보시면 어떤 특정한 비는 나오지만 이 질량비가 개수의 비와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르죠? 벌써 여기서 얘는 질량비가 2배 이상이에요.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개수비가 질량의 비하고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 또 한번 볼게요. 여기 메뉴에 보면은 34g과 100g 있어요. 그럼 반응하기 전 처음에 넣어준 양이에요. 반응한 양이 아니고 처음 양이야. 더하면 얼마 나옵니까 이거? 134g 나오죠. 그러면 질량 보존을 붙이고 또 다르게 해석해 보는 거예요. 반응 전의 총 질량은 134g이야. 그럼 반응 후의 총 질량은 얼마일까요? 이거 그대로 내려오면 얼마죠? 114g이잖아요. 그러면 부족한데 134g, 114g, 20g 어디 갔습니까? 20g 사라지지 않았다. 왜? 처음에 100g이 있었는데 산소가 80g 반응했으니까 실제 여기 얼마가 나가겠습니까? 20g이 남아있는 거죠. 따라서 얘하고 얘를 더해주니까 여기가 134g이 나옵니다. 결국은 질량보존 법칙의 관점에서 보면 반응 단계에서의 당연히 반응물의 질량과 생성의 질량하고 같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확장해주면 처음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에 생겨난 생성물의 질량 플러스 남아있다면 혹시 반응물이 남아있다면 그 반응물의 질량까지 모두 더한 반응 후의 전체 질량과 같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한 문제이지만 이거와 관련된 양적 관계 문제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 유형이 많이 있는 거는 좀 피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유형마다 여러분이 새로 개념을 만들어서 넣어야 되거든요. 하다못해 공식도 만들 거고 할 게 많아지죠.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 볼 땐 그거는 과학하는 자세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유형은 없어요. 단정해서 말할게요. 유형은 없고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오로지 개념만 있어요. 결국 화학 양론은 이 양적 관계는 몰과 화학 방식의 개념, 이 개념으로 모든 문제가 귀결되는 거고 그 개념이 아닌 다른 개념을 쓰지 않아요. 따라서 유형적으로 자꾸 접근하게 되면 여러분이 자꾸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문제를 볼 때마다 이건 무슨 유형이지 무슨 유형이 이걸 또 따져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뭐예요? 화학 반응식을 제대로 설계해 놓으면 그 다음에 몰과 양들, 다른 양들의 관계만 우리가 파악해 주면 되고요. 그때 화학 반응식에서의 그 반응하는 개수비는 뭐와 같다? 반응하고 생성되는 그 몰비, 반응 단계의 비와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리 표가 어렵던 그래프가 나온다 하더라도 기본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개념만 가지고 부족할 수는 있어요. 왜? 추가적인 이제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요령을 스스로 터득해 나가길 바래요. 고민이 필요하죠. 다른 사람의 해법도 좋은 거지만 그 해법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고민해서 자신만의 요령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